예, 12월 6일 금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 주식을 보는 건지 정치 뉴스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부터 엄청 또 큰 얘기 나오고 개인 투매가 나왔다가 오후장에 들어서 좀 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투신과 수급을 차지하는 이 정치 빅이슈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릴 텐데 뭐 정파를 떠나서 빅수급 제이싱 실전 투자자로서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뷰를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기준을 보는 미국은 어제 고용지표 속에서 단기 조정이 살짝 있었죠. 계속 얘기 드렸던 AI 빅뱅 버블과 슈팅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제가 리스타트 할 수 있다는 비트코인의 10만 불 여전히 내외 등락한 상태인데 상방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우리나라가 옆에 뛰어오는 코스닥이 신저가 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패닉, 그 다음에 공포 속에서 투매가 많이 나왔어요. 수급은 개인이 나왔기 때문에 큰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되게 불안하고 많이 힘드신 시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되게 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 큰 상태인데 이런 탄핵이 될지 이런 격변기를 좀 빨리 좀 거쳐가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정치 얘기도 많이 좀 드릴 수 있어요. 제가요. 아침에는 자 2차 계엄입니다. 아직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코스닥들이 떨어지고 개인들 투매, 개인만 팔았어요. 외국인도 팔긴 팔았지만 크진 않았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에서 좀 패닉되는 그런 모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패닉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항상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아침에는 개인 투매가 나왔지만 제가 투심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이 떨어졌지만 신저가 내면서 개인들이 되게 기술적으로도 많이 매도가 있었어요. 사실 오후 들어서 이런저런 정치 뉴스를 챙겨보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이 좀 관망하면서 코스피는 살짝 파는 느낌이었고 기관들은 연기금이나 투심 위주로 그 금투 위주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빅바이오, 빅수급주들은 개인 매도 때문에 아침에 확 다 빠졌다가 분명히 우리 대장주들을 회복을 해서 지금 플러스권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AI 반도체가 정말 하반기 정말 안 좋았다가 이제 12월 양봉이 날 수 있다는 기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다 빠졌어요. 근데 하반기 오후 들어서 회복되는 거 봤을 때 여전히 12월 양봉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엔트도 봐야 되죠. 진짜 정치적으로 진짜 온갖 얘기들과 고심들 되게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한만 이런저런 얘기를 쉴드를 치고 의도가 어쨌든 간에 해서는 안 됐던 그런 행동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국민을 겁박하고 피박하는 그런 행동은 좀 지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도 정치나 정치색을 떠나서 저는 투자자로서 항상 냉정하게 정시 내에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하려고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 우리나라 한국 얘기 먼저 드릴 거예요. 오늘 개인 투매가 아침에 후두둑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이 정말 떨어지면 누가 봐도 불안한데 코스닥 대형주 그다음에 많이 그 여파를 미치는 지수 종목들 챙기면서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장주를 잘 홀딩하고 뭐 저가 매수 얘기는 이제는 안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계속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홀딩하면서 투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2차 계엄령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올 게 있겠어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2차까지 나오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런 면 때문에 개인들이 아침부터 많이 팔고 또 국장 떠나는 분들이 개인 단타를 많이 치면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당 대표에서도 뭐 탄핵 의제 같으면 안 한다, 뭐 탈당을 권유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 탄핵을 찬성하는 쪽 한다. 지금 오후 들어서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서 어떤 회동이나 의총이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무부 쪽에서 우리나라를 와야 되는데 패싱하고 일본만 갔다 이런 뉴스 아침 나왔었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매에 조금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원칙적입니다. 계속 한국의 법치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의 의지와 그 수준을 믿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치 이슈가 더 큰 게 나올 게 있냐? 탄핵 다는 것보다 더
지금은 이제 임기 단축에 대해서 뭐 여당이 제안을 하고 아마 또 야당에서 계속 탄핵을 밀어붙일 거예요. 표결도 내일 뭐 5시다 7시다 말은 많은데 이런 상태가 빨리 결정이 나면 뭐 정쟁에 대해서 정파에 따라서 온갖 의견이 있겠지만 그냥 정시에서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 제거하는 자체로 가는 게 정시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안 좋은 상태가 눌리고 눌린 데서 정치 때문에 더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빅수급들은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대장주 보트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환율 아침에 1430원 갔다 왔어요. 지금 1415원 12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돈 패닉, 패닉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망하지 않습니다. 정신은 항상 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빅수급 제시하면서 냉정하시면 좋겠어요. 되게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어쨌든 정치적 위기 2016년도도 겪었어요. 그때는 이런저런 뉴스 챙기면서 한두 달 봤는데 지금은 갑자기 후다닥 그러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보다 우리나라는 더 늘리고 더 저밸류이기 때문에 정말 싸요. 어쨌든 싼 게 제일 투자의 메리트입니다. 그걸 계속 바닥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저는 정치 기회를 보기 위해서 큰 대장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정치 얘기입니다. 탄핵 정국이라 말씀드렸는데 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찬성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 여론조사하면 70몇 프로가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있고요. 어떤 보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지방도 60% 넘게 탄핵 의견을 찬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확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정부에서 보고 있는 금융안정펀드는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심리적으로 몇십조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이거 코로나 때도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말만 하는 거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어제 그 이복현도 얘기했지만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오늘 2,800억 3천억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몇백억 사고 있고요. 그 뒤에 금투도 당기지만 뭐 이게 뭐 배당이든 뭐든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도 지금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 기관이 7,900억 샀어요. 어쨌든 또 외국인은 3천억 정도 팔았는데 매도세는 조금씩 줄고 있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사고 있고요. 선물은 또 외국인이 그래도 단기로 보는 거지만 한 4,000개 정도 사고 있죠. 이러면 봤을 때 아침에 개인 투매 나왔을 때 개인만 팔 때는 같이 팔지 마세요. 투매고 패닉입니다. 계속 수급적으로 정말 안 좋은 가운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탄핵이 되든 뭐 임기를 줄이든 어쨌든 의결이 되든 말든 이런 결정이 됐던 옛날에 탄핵 의견이 있었던 2006년과 2016년 말의 경우는 끝난 이후고 결정이 되잖아요. 전국이 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그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든 주말에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 다 보시겠지만 어쨌든 개헌이든 탄핵이든 국회의원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200명이 필요하죠. 국힘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밀어붙입니다. 오늘 지금 또 윤통과 한 국민의힘 대표죠. 독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표결 논의를 하고 오후에 최종 입장 밝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로 오고 있다. 윤통이 국회를 이동한다 안 한다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 한동훈 그 대표가 윤통을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윤석열 사과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임기 단축 개헌을 아마 제안할 것 같다는 얘기 있었어요. 야당에서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탄핵으로 또 밀어붙이겠죠. 둘 다 아마 붙어서 여당 야당 엄청 싸울 텐데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결정되는 게 정시에서는 도움이 된다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거는 한만 선이든 어떤 온갖 일이 있더라도 이게 실력 잘 못 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게 지금도 오면 야당으로 너무 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했던 너무너무 쏠리잖아요. 뭔가 쏠리면 결국은 이게 정파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나라 전국이든 경제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뭐 되게 그런 일 많았잖아요. 몇 년마다 항상 정치인 그런 일이 많았지만 군중 심리로 확 쏠리는 건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럴 때마다 조금 깊이 들어가고 행간을 보고 뭔가 다른 뒤쪽에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서 정치나 투자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저는 보려고 좀 노력할게요.
자, 오늘 투매가 나왔고 그다음 빅수급들이나 외국인 기관들 사고 있지만 그 빅수급들은 좀 관망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수급 분석해 보니까 아침에 개인들이 후두둑 뒤에서는 좀 괜찮아지니까 조금 사지만 소폭 매수와 관망세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매 빼고는 빅수급 추세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는 삼바나 SK바이오팜, SK는 어제 올랐던 게 좀 빠지긴 했죠. 삼바 괜찮고요. 실전 주식 알테오젠도 지금은 플러스권 1% 2%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 지수 떨어진 것 때문에 급락하고 하시겠지만 2차 전지가 크잖아요. 2차 전지가 또 미국 뉴스가 있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지수 좀 많이 끄잡아 내렸고요. 거기다가 이제 12월 양봉받던 반도체,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도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바이오도 많이 던졌어요. 그런 면 때문에 지수가 떨어진 거지 여전히 우리 갖고 있는 빅수급 대장주는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좋은 얘기 나왔어요. 머크가 CT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머크랑 키트루다 가장 세계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뭐 특허 분쟁도 말도 하고 있는 SC, 알테오젠과 끈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들도 한번 제가 유튜브 올려드렸는데 지금 투약 사례 지금 보면 그냥 약 맞는 게 아니라 SC로 해서 딱 붙여버리면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정말 환자든 병원이든 시간이든 비용이든 너무 간편해지기 때문에 SC로 전환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키트루다 3상 결과가 지금 나왔죠.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도 1월달에 나올 거라 봐요. 1월달에 보잖아요. Read out line result of very nice today. 이게 사실은 되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라는 얘기를 확인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임상 내용도 1월달에 봐야 되겠죠. 실제로 상업화는 2016년 초부터 되고 내년 되면 계속 기대가 커질 거예요. 세계 제일 잘 팔리는 키트루다가 SC로 전환되면서 같이 팔릴 겁니다. 여기서 로열티가 붙는 거죠. 자, 50%까지 대체한다. SC로 전환율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사 받고 있는 피하 주사를 모두 피하 주사로 그러니까 지금 SC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IV를 SC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피하 주사 지금 SC 제형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제대로 했습니다. 어제 학회에서요. 이런 면들이 사실 알테오젠 자체가 특허가 어떻다, 뭐 키트루다 어떻다, ADC로 확장될 수 있는 흐름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학회 내용이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알테오젠 되게 호재였어요. 불안함을 좀 죽일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자, AI 반도체는 여전히 오늘 미국이 살짝 빠지게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하니스는 살짝 팔았습니다. 하니스도 지금 인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인사도 AI 인프라, 미래기술연구원, 개발총괄, 양산총괄 상당히 젊은 인력들을 SK그룹에서 하니스로 대거 뽑으면서 계속 성장 위주로 하는 게 보였어요. 오늘은 살짝 조정받았죠. 자, 삼성전자도 자구책을 인사든 뭐든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 나오면서 HBM과 어떤 미래 성장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실질적 경쟁력 회복하기 위한 부서 배치들이나 조직 개편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살짝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느리지만 5만원 중후반 6만원 전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정말 6월달 7월부터 6개월 내내 빠졌어요. 내내 빠졌던 소부장들이 한 60% 70%씩 빠졌을 거예요. 어제부터 상당히 큰 긴 양봉을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 아침에 후두둑 다 빠졌다고요. 개인 투매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오후 회복하면서 여전히 12월 양봉 기대하는 추세는 시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정시의 떡금이고 개인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시용장구가 거의 바닥 짤짤 트는 마른 수건에서 조금 빠지고 있어요. 개인 투매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떡금은 50조 계속 유지하면서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리지만 계속 빅수급 제이싱 큰 걸로 대장포트 얘기 드리는 이유가 크니까 대형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이 빅수급 붙어서 크게 만들어가는 추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몇 배 나는 것들이 다 빅수급 대장주들입니다. 얘들이 오를 때 더 잘 올라요. 크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시총 크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하락시도 더 잘 방어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국장에서. 그래서 자꾸 많이 빠지고 뒤에서 팔락팔락거리는 중소형주 찾지 마시고 제가 파트 2 얘기 드렸지만 실전 포트 내에서 오히려 뒤에 거를 대장주들로 옮겨주시는 강한 섹터, 강한 종목으로 비중 옮겨주시는 실전 포트 조절이 오히려 지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분명 우리나라 국장에서 진짜 별별 생각 다 들고 뭐 정치든 정시든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싸고 이런 공보 속에 있는 국장에서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과매도 국장 던지지 마세요. 계속 우리 투신 관리하면서 대장주 포트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미국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 미국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지금 얘기가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중심이라서. 자, 미국은 어제 나왔던 게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가 ADP도 나왔고 어제도 뭐 신규 실업수당 나왔고 그다음 오늘 나올 게 또 중요한 그 비노급 연능판표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혜 살짝 조정을 좀 받았는데 미국장에 보면 어제 약간 음봉이 나긴 했어요. 나스닥 이렇게 살짝 나 있잖아요. 근데 지수나 종목 봤을 때는 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나라는 완전 다르게 극과 극이니까 또 미국은 또 밝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허리케인도 있다. 그 다음에 이민자를 닫아버리면 장기 실업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앞으로 피치가 봤을 때는 하지만 미국 소비는 지출은 여전히 강하다. 약간 이게 골디락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매크로나 이쪽은 좋고 나쁘고보다는 조금 이렇게 골디락스 구간에서 어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쁘게 나오니까 금리 더 빠졌습니다. 금리는 지금 10년물 기준 4.17까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나스닥의 빅테크, 제가 이제 빅데이터, AI 관련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애플, 아마존, 메타, 알파벳 다 추세 좋아요. 4초점 받더라도. 자, 테슬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랑 붙어서 이렇게 잘 가는 약간 테마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고가 낮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뭐 저는 사진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자율주행이다. 그 다음에 지금 모델 Y에 대한 신모델이 내년 상반기에 나와요. 그런 좀 땡겼으면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테슬라 재료였죠. 어제 반도체는 또 개별주 은이 약간 인게 있어서 살짝 하락이긴 했습니다. 자, 우리 갖고 있는 엔비디아 절반은 잘 가지고 계세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자, 블랙웰 이어서 루빈까지 조기 생산 내년 뭐 하반기까지 땡긴다는 얘기 있으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 반도체든 AI 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나왔던 부분은 트럼프에서 그때 왜 새로 DOG 정부 뭐 효율성 부서도 만들었지만 인공지능 AI와 가상화폐 차르가 무슨 군주 장 이런 뜻이래요. 다른 나라 말인데 AI 가상화폐 차르를 지명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 페이팔 CEO예요. CEO. 페이팔에 있는 분들이 정말 다 잘 됐거든요. 페이팔 마피아란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페이팔 창립 멤버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말 잘 됐잖아요. 또 피터 틸이라고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팔란티어라든지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의 CEO도 많이 있고요. 지금 데이비드 섹스란 일본이 이제 페이팔 CEO가 가상화폐 차르로 또 지명이 됐습니다. 또 이쪽에 규제 완화하면서 또 성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겠죠. 자, 비트코인이 살짝 빠졌습니다. 빠져도 98,000불, 뭐 10만 몇백 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또 98,000불이잖아요. 얘도 우리나라 오늘 그 비상기업 이런 것도 약간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좋게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딴 것보다도 비트코인이 대장이니까 10만 불 딱 찍으니까 트럼프가 SNS에다가 야 비트코이너 축하 뭐 웰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게인 이렇게 하면서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투심을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DOG 부서에서 보조금 IRA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을 조사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국회 상원의원 미팅하면서 그 지금 현 정부 민주당 정부의 보조금 축소 논의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자, 오픈 AI 알트만 행사 꾸준히 나온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조금 사도 되는 10만 불 내외 가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비미국들은 어쨌든 막 뭐 프랑스 어떻다 이런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정시가 나쁘지 않고 다 양봉난 상태고 어쨌든 우리나라 내에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앞에 다 얘기 드렸다시피 정말 싸고 눌리고 했던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투심 잘 잡으시면서 포트 좀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자, 파트 2에서 종목 얘기 세부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